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끝내놓았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자신도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빵을 언제 구워야 하나? 오늘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아직 큰 덩어리 하나가 남아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는 않을 테니 남은 빵으로 내일까지 충분할 거야. 마트료나는 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야 해. 마트료나는 빵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셔츠를 끼웠다.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 생각했다. 양가죽 장수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워낙 어수룩해서 누구 하나 속이지도 못해도 자기는 어린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니 정말 걱정이야. 팔로 부리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말이야. 그 정도면 좋은 외투로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모두 질된 가죽은 아니라도 어쨌든 외투는 장만할 수 있어. 작년 겨울에는 모두 회피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강이든 어디든 당체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오늘만 해도 그래. 그 사람이 입을 만한 건 다 입고 나가는 동에 나는 몸에 걸칠 것 하나 없잖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올 때가 지났는데 또 어디서 술을 진탕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트로나가 얼른 바늘을 옷감에 찔러놓고 현관으로 가보니 남편이 모자도 없이 털장화를 신은 어떤 남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트로나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걸 단박에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또 마시고 왔구만. 남편은 외투도 없이 셔츠만 입은 채 텅 빈 손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마트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얼굴도 모르는 불황자하고 퍼마시느라 돈을 몽땅 달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끌고 온 거야? 마트로나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나서 보니 그 처음 보는 젊은이가 빼빼 마른 몸에 걸친 옷은 바로 남편이 입고 나간 외투였다. 외투 안에는 셔츠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꼼짝도 않고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마트로나가 생각했다.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래서 겁을 먹은 거야. 마트로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난로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시몬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자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어서 저녁 차려야지. 마트로나는 무슨 말인가를 웅얼거리며 난로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세모는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런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사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안 깨나 저녁 먹어야지. 사내가 의자에 앉았다.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된 거요? 마트로나가 화를 버럭 내며 대꾸했다. 저녁을 하긴 했지만 당신 먹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보니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양심도 같이 마셨나 보군요. 외투를 마련하러 간 사람이 입고 있던 외투까지 빼앗기고 거기다 웬 불황자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 같은 주정뱅이들한테 술 천양은 없어요. 마트로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나 보고. 말해봐요.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세모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돈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여기 있어. 트리포노프에게서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은 꼭 주겠다는군. 이 말에 마트로나는 더 화가 치밀었다. 외투는 사지도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투는 왜 벌거숭이에게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로나는 돈을 집어 안 보이는 곳에 두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수정뱅이하고 벌거숭이한테까지 저녁은 없다고요. 어허, 마트로나, 말 좀 조심해요.
일단 내 말을 먼저 들어보고. 주정뱅이한테 더 들을 말 없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내게 주신 옷감도 당신은 술값으로 날렸죠. 이제 외투 마련할 돈까지 술값으로 날렸군요. 세모는 술값으로 쓴 돈은 29페이카뿐이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내를 어디서 만났는지도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트료나는 도무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면서 10년 전 일까지 죄다 들추어냈다. 그러더니 급기야 세몬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로 움켜잡았다. 내 옷 내놔요! 딱 하나 남은 옷을 뺏어입다니. 어서 이리 내요! 공포탁지 못난 인간아. 어디서 흠씩 두들겨 맞기라도 했으면. 세몬이 옷을 벗으면서 남은 한쪽 팔을 미처 다 빼기도 전에 마트료나가 옷을 획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솔기가 뜯어졌다. 마트료나는 옷을 잡아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갔다.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다가 걸음을 멈췄다. 화를 잠시 누르고 일단 저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트료나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에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라면 벌구숭이로 있었을 리 없잖아요. 이 사람은 셔츠 한 장 안 걸치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어디에서 데려왔는지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 교회를 지나는데 이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꽝꽝 얼어붙은 채 있더군. 이런 날씨에 그렇게 벌거벗고 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죽고 말았을 거요. 그러니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소? 살다 보면 누구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외투를 입혀 집으로 데려왔지.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진정해요. 그건 죄를 짓는 일이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지. 마트료나는 또 한바탕 욕지거리를 퍼부으려다가 낯선 젊은이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사내는 의자 끄트머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두 눈 꼭 감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마트료나가 잠자코 있자 세몬이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엔 하나님이 없단 말이오.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사내를 보는 순간 마트료나는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난로 쪽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 컵을 놓고 크바스를 따랐다. 마지막 남은 빵도 내놓고 나이프와 스푼까지 놓고 말했다. 어서 먹어요. 세몬이 사내를 식탁으로 데려왔다. 앉게나 젊은이. 세몬은 빵을 잘게 자른 다음 사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마트료나는 식탁 한쪽 구석에서 턱을 괴고 앉아 낯선 사내를 바라보았다. 차츰 그 사내가 가여워지면서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사내가 얼굴을 환하게 빛내면서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눈을 들어 마트료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끝내자 마트료나는 식탁을 치우고 나서 사내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그런데 대체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길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난 건가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세몬이 절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인정을 베풀어 주었고요. 두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겁니다. 마트료나는 조금 전 기어놓은
세모네 셔츠를 창가에서 가져다 사내에게 주고는 바지도 한 벌 내밀었다. 셔츠도 안 입고 있던데 이걸 입어요. 그리고 침대든 난로 옆이든 편한 곳에 누워서 눈 좀 붙여요. 사내는 외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등잔불을 끄고 매트를 집어 누워있는 남편 옆으로 갔다. 마트리오나는 외투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사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내가 남은 빵을 다 먹어서 내일 먹을 빵이 없는 데다 셔츠와 바지까지 내준 걸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푸근해졌다. 한참을 뜬 눈으로 누워있던 마트리오나는 남편도 잠을 못 이루는지 외투자락을 끌어당기는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여보? 왜? 빵을 다 먹어버린 데다 남은 반죽도 없으니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웃에 사는 말라냐에게 가서 좀 얻어올까요? 어떻게 되겠지.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마트리오나는 한참 동안 잠자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자기가 누군지 말을 안 할까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여보,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어째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세모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다. 그만 잠이나 자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돌아 누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세모니 눈을 떠보니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웃집에 빵을 얻으러 가고 없었다. 어제 온 사내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혼자 의자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얼굴은 전날보다 밝아 보였다. 세모니 말을 건넸다. 어이 젊은이, 뱃속에는 빵을 집어넣어야 하고 몸에는 옷을 걸쳐야 하니 뭐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다. 마음만 있으면 뭐든 배울 수 있다네. 모두 일을 하니까 저도 일을 해야겠죠.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그래, 미하일.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네.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일을 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주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뭐든 가르쳐주세요. 세모는 실을 들어 손가락에 감고 매듭을 만들었다. 어렵지 않아. 잘 보게. 미알은 세모네 손동작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자신도 실을 손가락에 감아 세모가 똑같이 매듭을 만들었다. 다음에는 실을 삶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미하일은 그것도 금세 따라했다. 굵고 뻣뻣한 실을 바늘에 끼워 깁는 법도 금세 배웠다. 미하일은 뭐든 빨리 배웠고 사흘째가 되자 평생 구두수선을 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했다.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음식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일을 안 할 때는 말없이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좀처럼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농담을 하거나 웃는 법도 없었다. 미알이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세모네 집에 처음 온 날 마트리오나가 저녁을 차려줬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모네 집에 살면서 일을 했다. 세모 구두방의 직공만큼 튼튼하고 맵시 있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퍼져 이웃 마을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었다. 그 덕에 세모네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
세몬과 미하일이 함께 앉아 일을 하는데 말 세필이 끄는 마차가 요란하게 방울소리를 내며 구두방 앞에 와서 섰다. 창밖을 내다보니 젊은 마부가 마부석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그가 마차 문을 열자 모피 외투를 걸친 신사가 내려 세몬의 집으로 걸어갔다. 마트리오나가 얼른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허리를 쭉 폈는데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였고 몸집도 방 안을 꽉 채울 만큼 컸다. 세몬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신사를 쳐다보았다. 지금껏 이렇게 몸집이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세몬은 마른 체격이었고 미하일도 호리호리했으며 마트리오나 역시 마른 잎사귀처럼 여위였는데 이 신사는 꼭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얼굴이 불그레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목은 황소처럼 굵고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가 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이 구두방 주인이 누구인가? 세몬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가 자신이 데려온 하인에게 소리쳤다.